안녕하세요. 주식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에 대해서 주요 업종과 상한가 이유, 재무 및 실적, 매매 동향, 차트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8종목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 이런 장대 연봉을 다시 만드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늘의 상한가 8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아침에 이러한 음봉의 움직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오늘의 상한가 종가를 깨트리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일부 물량이라도 덜어내신 다음에 지켜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바이오도 오늘 결과론적으로 상한가에 갔지만은 이렇게 장대 한봉 만들고 다음날 음봉 나왔죠? 이러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상한가에 간 움직임이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승을 더 가면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니까 혹여라도 오늘의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일부 물량이라도 덜어내신 다음에 남은 물량으로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키움 HTS에서 0162번을 치시게 되면 상한가 하한가라는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총 8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는 디지털 셋톱박스 관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개발 제조와 판매를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2020년부터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제조에 필요한 전자부품을 유통 판매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산 판매하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홈캐스트가 상한가 간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고생을 털어내는, 여기 보시다시피 홈캐스트 블랙박스 사업 순항, 그리고 흑자 전환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재무 차트 상에는 지금 20년도권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분기 보고서 발표 나왔으니까 조만간 차트에도 적용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적자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인데 올해 흑자 전환 됐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유보율은 325%, 부채율은 11%로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일단 19년도이기 때문에 20년도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19년도 기준으로 유보율과 부채율로 봤을 때는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누적 순매수량을 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 둘이 서로 나눠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오늘의 상한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쏟아 부어서 상한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과 기타 법인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놨죠. 근데 지금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갈 길이 먼 종목이긴 합니다.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락의 각도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좀 다시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락의 각도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에 어마어마한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밑단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뭐 뚫고서 추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 상에서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하락 추세선 한번 긋고요. 자, 지금 홈캐스트는 보시다시피 이 까만 선이 120일 장기 이평선인데요. 19년도 4월에 만들어졌던 고점 하락 추세에서 2020년 6월에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은 이후에 다시 이러한 120일 이평선 밑단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움직임의 상한가가 한번 나와 주었죠. 그리고 거래량 역시 역대급으로 지금 터진 상황입니다. 물론 앞전에 터졌던 것보다는 아직 못 미치긴 해요. 이때 발생했던 것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이 제대로 폭발을 해준 상황입니다.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제대로 탄력받으면 요 4,000원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눌림을 받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 3,390원 요런 부분, 요런 언저리까지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3,390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요런데 지금 이렇게 지지받았던 부분이죠. 지지받았던 부분이 저항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요 3,390원은 아마 갭으로 띄워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상승 탄력은 요 4,000원 부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내일도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고 할 경우에 4,000원 조금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의미 있게 하락 추세를 깨트리고 121 이평선 윗단으로 시세가 유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홈캐스트 2021년도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에 하나 그냥 단순하게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흑자 전환이라는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지만 매출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상승을 주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2평선을 얼마만큼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홈캐스트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적으로는 3,390원 윗단으로 갭 상승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 4,000원 언저리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혹여라도 내일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갭 상승을 띄워놓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 중에서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과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가 주요 품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뉴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키네마스터 당기 순이익이 3,900% 증가, 인수티저 30여억 수령 매각 기대감의 상승세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키네마스터는 자체 개발한 동영상 앱 키네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출시한 키네마스터의 현재 월 이용자 수와 1 이용자 수는 각각 7천만 명이랑 720만 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영상 편집 앱 시장 2위 업체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8% 기록하고 있고 미국과 인도에 사용자가 많다. 지난해 유튜브 열풍에 힘입어 실적이 수중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매출액은 53% 증가, 영업이익은 1200%, 당기순이익은 3900% 증가했습니다. 재무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18년도까지 마이너스였다가 19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고 20년도에 이렇게 급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유보율은 333%, 부채율은 14%로 재무 건전성 탄탄하고요. 그리고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이러한 시장은 아무래도 2021년도 올해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 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요즘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어제 대량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 상한가 들어갈 때 차익 실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산 모습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키네마스터에 대한 누적 순매수량 1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더 큽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은 그래도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인들이 이 3만원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이 두 번의 상한가를 갈 때 차익 실현을 잘 한 모습이에요. 23일에는 많이 안 나왔고 오늘은 어제 들어온 사람들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개인분들이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 유입된 물량은 이렇게 투신이 단타 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죠? 아마 내일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도 이렇게 한 번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니까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밑단 5,000원 부분이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이 만원, 그런 다음이 요 2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상승세에는 큰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매물대가 없이 지금 고점에 매수가 된 물량들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똑같고요. 그럼 일봉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키네마스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1월 말부터 지금 움직임이 시작됐네요. 이렇게 까만 장기 이평선 밑단에 있다가 작년 11월 27일에 뚫고 올라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도 키네마스터의 시장성이나 매출 증대에 대한 건 예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승세 꾸준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1파 조정 받았고요. 2파 나왔죠? 조정 받았습니다. 지금 대시세가 나오는 3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봤을 때 내일 또 금요일이죠. 그래서 내일 아마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빠진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한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키네마스터가 정말 정직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런 다음에 다시 상승.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일단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당분간은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이렇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미 이제 재료는 다 나왔잖아요. 엄청난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부분 이미 재료가 노출됐고 올해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3,900% 상승률 이제는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한 매출은 작년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 50%라든지 30%라든지 더 증대됐다 이 정도지 이제 3,000% 이런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키네마스터는 재료가 다 노출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다음 주까지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35,000원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측으로 횡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일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저점을 다진다라고 했을 때는 35,000원 부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지지받을 수도 있겠죠. 45,000원 부분에 지지받고 살짝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의 반복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은 무기화학물질 세라믹 비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히토루 테마 관련주고요. 종합시장 뉴스에서 세노텍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히토루 테마 세노텍이라고 되어 있죠. 테마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토류는 물질을 지구학적 특성상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는 산출되지 않아 광물 형태로 희귀해 자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희귀 광물이라는 얘기겠죠. 희귀 광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대장이 세노텍이었죠. 그래서 세노텍이 상한가에 간 모습입니다. 네, 세노텍 지속적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도에도 작년 대비 하락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 당기순이익도 적자인 상황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유보율은 768%, 부채율은 144%. 유보율 대비 부채율을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지속적인 매출 하락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관계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도 유보율이 떨어지거나 부채율은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재무 건전성은 썩 좋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최근 이틀 동안 투신에서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같이 곁다리로 들어온 모양새입니다. 개인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죠. 최근에 없었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차익 실현 걸로 확인이 되고요. 최근 1년간의 누적 순매수로 봤을 때 개인들이 좀 더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
그 기관은 보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체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고요.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게 지금 종가가 2650원인데 내일 요런 2950원 부근, 요 부근을 갭상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좀 뚫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갭으로 요 위를 띄운다고 할 경우에는 그나마 매물대가 좀 줄어드는데, 혹여라도 지금 이 2920원 요런 구간을 밀면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 수많은 매물을 다 감당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이 세노텍은 내일 이런 2,900원대 요 구간으로 갭 상승을 하고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밑단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히토리 테마주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갭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갭 하락할 수도 있어요. 히토리 테마는 약간 변동성이 심해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었던 세노텍의 흐름이 작년 코로나 때 이렇게 저점을 찍고서 어떻습니까? 2,000원에서 2,500원대 박스 구간을 형성해 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구간, 그러니까 즉 하락 추세 브레이크가 걸려서 우측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더 명확하게 박스권이 보이시죠? 단기 박스권은 이렇게 해서 밑단에선 지지받은 모습, 최근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상단으로는 여기서 다 저항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뚫고 올라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3,000원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일봉입니다. 자, 일봉으로 보실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가 전환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대략 한 1870원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봉상에서는 1870원 부근에서 지지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2250원 부근을 상단 저항 부분으로 보였었는데 이걸 오늘 높은 갭 상승과 함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가가 2665원인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데 윗골이 달았던 부분, 이런 데서 저항 맞았던 부분이랑 좀 겹치죠.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으로 했을 때는 이제 2750원 윗단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갭 상승을 시작을 한다면 2750원 윗단으로 시작을 해서 3000원까지는 한번 찔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히토리 테마주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 갭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도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서 기관과 외국인이 내일 단타를 치지 않고 한 번 더 들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위치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세노텍은 이제 요 윗단으로 2250원 윗단에 이런 박스권이 형성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요 아래에서의 박스권 가격은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당연히 혹여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여기에 깨트려 내려오면은 다시 요 밑단의 박스권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250원 윗단의 시세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노텍 보유 계신 분들 내일 갭상승 나오면 일단은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하시고 잔량을 조금 남기셔서 그걸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한가 8종목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